두 번째 대선 뉴스는 안철수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경제는 유승민 후보에게 맡기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집권하게 되면 유승민 후보에게 부탁해서 경제 분야 맡아달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나라 많은 이 경제 문제들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대 젊은 정치인들 중에서는 정말로 능력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개혁 공동정부를 꾸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나름 파격적인 발언을 꺼낸 겁니다. 내가 집권하면 경제는 유승민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만약 문재인이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보수의 희망을 만드시는 게 목표라면 유승민 후보로 찍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당선되면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자고 꼭 부탁하겠습니다. 경제는 또 유승민 후보가 전문 분야니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인데요. 진보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좋다는 분들은 심상정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제가 당선되면 심상정 후보에게도 개혁 공동정부 참여를 요청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개혁 공동정부를 좀 내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경륜의 이제 본인의 경험 부족 이런 것들 논란이 되니까 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안정도로 국정을 해가겠다. 개혁 동부 구상을 내기하면 사실 누구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안아서 어떻게 반전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일단은 삭간 비쳤죠. 이렇게 그 토론회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얘기할 때 칼퇴근법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적극 끌어안겠습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분의 공약 중에 비슷한 점도 많고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그 양측의 지지자들까지 좀 같이 하면서 다음 국정 운영에서 안정감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라면 좀 약간 기분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던 양해도 없었고 마치 유승민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안철수 후보를 과학기술부 장관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좀 약간 기분이 나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양해 없이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상 상대방 후보의 양해 없이 한 거라서 그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지상욱 유승민 후보 대변인 측은 일단은 예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발끈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안철수 후보의 조금 전 발언을 두고 함께 경쟁하는 후보를 두고 예의 없는 발언이다.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물거푸처럼 꺼지는 것을 안 후보도 느끼는 듯하다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김병민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 본인은 지금 불쾌하다라는 발언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토론회에서도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랑 유승민 후보랑 상당히 정책적으로 겹치는 것이 많다. 또 두 사람 사이에 공방이 없고 좀 분위기가 좋다. 이러다가 혹시 선거 전에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한 건 아니냐? 막판 단일화 변수는 뭐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와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의원 시절부터 브로맨스라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둘이 정당은 다르지만 모든 면들의 정책 공방에 대한 벌이는 측면 속에서 교집합을 구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토론 과정에서도 특히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공약 제가 받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유승민 후보가 덕담 감사하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몰아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 1번, 2번은 안 된다. 3번, 4번, 5번을 선택해 미래가 열린다. 과거로 가는 선거냐, 미래로 가는 선거냐를 늘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면은 안철수 후보가 한창 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 혼자 모든 것들에 대한 집권이 좀 불가능할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수 세력과 같이 손을 잡기 위해서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큰 시너지 효과가 없을 거기 때문에 개혁 공동정부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시점 속에서 아마 이 정도의 덕담을 주고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캠프에는 김종인 전 대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 단일화, 연대 이런 거는 또 선수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안용환 의원님 만약에 어차피 누가 되든 여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기왕 잡을 거 선거 전에 안철수, 유승민이 단일화한다. 그러면 그냥 나오는 단순한 표를 합친 것보단 시너지는 크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은 되게
안 될 경우에. 안될 경우에 마지막에 희망 섞인 표현이 이제 그렇군요. 한세이스의 표현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아마 단일화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단일화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자, 찍어도 안 되니까 차라리 날 몰아준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좀 크게 이야기한다면은 이번에는 어느 정권 누가 되든 간에 공동정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 없다. 이번에는야말로 국회 과반수 어느 정당도 못 넘깁니다. 예. 선진화법에서 180석 아무도 못 넘깁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2개 또는 3개 정당이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그 정부 운영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과반수를 넘긴 정당이 없을 바에는 아예 대연정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독일이 지금 히틀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안정된 국가 운영입니다. 제1당과 2당이, 그러니까 메르켈의 기민당과 사회당이 1당과 2당이 통합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적대적인 정당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뭐 문재인 후보가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정 구성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념적 스펙트럼이랄까 뭐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고의 발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후보들 당선되면 또 마음 바뀝니다. 솔직히 지금이야 표 얻기 위해서 통합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당선되더라도 이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볼 때 요거는 좀 다목적 보석인 게 있는 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는 그러고 싶겠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김부겸, 안희정, 남경필, 원희룡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거명했는데 말하자면은 골수친문, 친박 빼고는 다 한다. 이게 그 정신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대선에서 이제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 다 낙선했을 때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행보를 약간 점쳐볼 수 있는 오호. 것도 아니겠어요? 이 정당들이 어떻게 안 되나. 후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서로 싸우려고 있는 정당이다. 좌파가 있으니까 좌파 척결해야 되는 게 내 존재의 근거고 극우 보수가 있으니까 보수 괴멸하는 게 나의 존재의 근거다. 저기들은 싸우는 정당이다. 라고 규정을 한다면은 뭐 선거 나머지들은 또 이제 또 다른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예.